자, 21번 문제 볼까요? 따끈따끈한 24년도 겁니다. 네, 작년 문제고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이 21번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좀, 알겠지? 너네 시험 문제에 보통 한 2년, 3년 전에 나왔었던 기출들은 빠삭하게 좀 알고 난 다음에 내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거는 작년 거니까 좀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은 남반구에 위치한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의 위치하고 연령이 나와져 있고 미안. A하고 B에 각각 하나의 열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성된 화산섬이 동일 경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위로만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겠지. 동일 경도를 따라서 각각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빨리 열점의 위치를 좀 찾아보자. 열점의 위치를 찾아보니 해양판 A에 해당하는 음영이 쳐져 있는 부분 있지? 거기서의 열점의 위치는 어디야?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열점이 되겠지, 여기가. 되니? 왜냐면 0에서 화산 폭발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그 위에 지금 동그라미 기역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야? 1000만 살이란 얘기야. 1000만 살. 됐지? 1000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애가 지금 동그라미 기역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동그라미 기역에 위치해 있는 이 화산섬은 만들어지기는 어디서 만들어졌겠어? 그렇지. 열점 위치에서 만들어졌는데 얘가 이동을 한 거겠지, 그지? 그럼 1000만 년 동안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이만큼 이동한 거야. 되겠지? 자, 옆에 해양판 B를 와보니 열점의 위치가 보이지? 자, 이번엔 열점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열점의 위치야. 되니? 자, 여기가 열점의 위치인데 얘도 똑같이 1000만 년 동안. 되니? 이번엔 얘는 몇 칸 이동했어? 2칸 이동했어.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이동했다는 얘기겠지? 자, 우리가 판의 경계를 좀 찾아보면 판의 경계가 X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Y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자, 그 경계에다가 얘네들의 이동 방향과 속력을 한번 같이 표시를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했는데 B라고 하는 애는 더 빨리 이동을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X라고 하는 판경계는 무슨 판경계가 되는 거야?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지, 여기가. 앞에는 빨리 가는데 뒤에는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틈이 벌어지겠지?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Y는 뭐가 될까? Y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지, 그지? 네, 여기가 보존형 경계가 되는 겁니다. X가 발산형 경계, Y가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부터 바로 가면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어디서 활발하냐라고 돼 있거든. X 같은 경우에는 발산형 경계고 Y는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 안 일어나, 그지? 따라서 X가 활발하다라는 말이 맞네. 자, 그 다음 니은의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이라고 해서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 얘들아, 고지자기 복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자, 이렇게 자전축이 꽂혀져 있는 곳이 있지, 그지? 꽂혀져 있는 곳들을 진북, 여기를 진남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 근데 지구를 거대한 자석으로 보게 되면 북반구 쪽에 S극 현재, 남반구 쪽에 N극, 그래서 살짝 기울어진 이런 형태의 자석의 모양을 나타낼 거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N에서 나와서 S로 우리는 자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이 아래쪽으로 꽂히는 자기장과 지면과의 각을 복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자북에 해당하는 곳이 90도고 정자극기에서 아래쪽으로 꽂히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정자극기에서 자북은 북반구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 자북에 가까운 곳에 어떠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는 복각이 자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복각이 큰 거야. 되나요? 네, 되나요? 자, 여기가 자북이고 여기가 자남이면 뭐도 있냐면 자기 적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 자, 자기 적도는 복각이 얼마야? 자기장과 지면과의 각이니까 복각 얼마야? 0도가 돼야 되는 거지. 돼? 그러면 니은에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크기만 물어본 거야. 복각의 크기만.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자, 복각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암석이 딱 만들어졌을 당시에 결정이 될 거야. 됐지? 암석이 어디서 만들어졌나 봤더니 A는 여기 15도, 남반구 15도에서 만들어졌고 B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20도에서 만들어졌어. 자, 누가 더 극에 가까워? 그러니까 니은이겠지, 그지?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게 더 90도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더 복각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같다가 아니고요. 네, 니은이 더 큽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 니은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까? 디귿의 화산섬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화산섬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얘들아, 이 문제 지금 디귿 보기가 어떤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었냐면 25번 문제 잠깐 볼래? 한 장 넘겨서 25번 문제. 25번 문제에서 이거 디귿 보기 설명할 때 한번 나왔던 얘기였거든. 디귿 보기. 요거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니? 그지? 응. 설명했잖아요? 그지? 요거 잠깐만 얘기해보면 지금 25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 10점이 있고 거기서 지금 만들어진 애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애가 C, 그 다음 만들어진 애가 B, 그 다음이 A야. 딴 생각하면 안 돼. 요 상태야. 근데 요게 지금 북반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지구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10도에 10점이 있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여기 40으로 올라가 있고 20에 지금 B 있고 10자리에 A 있고 이제 이런 상태라고 했었어. 자, 디귿 보면은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80이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B가 만들어지길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10도에서 만들어졌잖아. 맞지? 왜냐면 여기가 10점이니까. 되니? 그러면 이 10도에서 만들어졌을 때 지금 고지자기 극의 위도라는 말이 뭐냐면 암석이 생성되자마자 자북구가 어디에 있지? 지금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지? 되니? 그 각거리에 대한 정보가 이 고지자기 극의 위도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A든 B든 C든 간에 위도 10도에서 만들어졌을 때 자북 어디에 있어? 90도에 있잖아. 그지? 플러스 90에 있다는 게 얘네한테는 정보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 A에서 만들어진 애가 B로 지금 위도 10도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고지자기 극의 위도, 즉 90도에 있었던 자극,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사이의 각거리는 변하면 안 되니까. 복각 변하면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지? 그 복각에 대한 정보.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은 100도가 되거든? 근데 100도 없잖아?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서 10도 넘어가 준. 그래서 북반구 80이다라는 설명을 했었어. 되니? 그러면 얘들아, 리을에 C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지? 그럼 C에서 구한 거는 이게 10에서 만들어졌어. C도 마찬가지로. 근데 몇 도 이동했어? 30 올라갔잖아? 그러면 자극도 90에서 30 넘어가야 되니까 C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60이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해했어? 얘들아, 이걸 이해했으면 아까 21번 문제 디귿 보기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 똑같은 문제. 자, 얘도 봐봐. 화산섬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그 화산섬 기역, 얘. 여기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인데 잘 봐. 얘가 만들어지길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위도 15도에서 만들어졌어. 자, 이때 고지자기 극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90도에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어? 위도 5도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밑에 있었던 90도에 있었던 애도 어떻게 돼야 돼? 5도 같이 올라와야지. 그럼 그 지점이 어디가 되겠어? 기역에서 구한 거는 85도가 돼야 됩니다. 남반구 85도. 자, 니은도 볼까? 니은도 만들어지긴 얘는 20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때 고지자기 극 당연히 남극 90도겠지, 그지? 괜히? 근데 얘는 얼마 이동했어? 10도 올라갔지. 그러면 극도 같이 10도 올라가야 되니까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얼마? 80입니다. 됐나요? 그럼 누가 더 고위도냐면 기역에서 구한 값이 더 고위도고 니은에서 구한 게 더 저위도가 돼야 돼. 근데 문제 읽어보면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니은보다 더 저위도냐라고 돼 있어. 틀렸지? 고위도입니다.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래서 정답이 기역입니다. 기역. 반드시 잘 기억해놔둬. 알겠지? 넘어갑시다. 26번이요.
26번 이거 설명 안 했나? 안 했어? 했었지? 또 질문이 나온 거야? 그래. 어?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복각? 그래. 근데 방금 설명했잖아, 복각의 정의를? 복각의 정의가 뭐였어? 자기장. 그지? 자기장. 그걸 이제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표현할게. 자기력선하고 지면하고 만나는 각이 복각이야. 돼? 근데 그 복각이 지면에 이렇게 꽂히면 얘를 우리는 플러스로 하기로 정했어. 그럼 지금 얘는 꽂힌 상태에서 90도니까 플러스 9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지점이 어디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S극.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S극 지점에서가 이런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S극의 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 거냐면 자북극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정자극기는 S극이 지금 북반구에 있으니까 S극의 끝이 자북극이니까 자북극이 북반구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게 만약에 역자극기가 됐다면 S극이 어디로 가? 남반구로 가겠지? 근데 우리가 S극의 끝은 뭐라고 불러? 자북극이라 부르잖아. 그래서 역자극기는 자북극이 남반구에 있어. 표현이 되게 이상하지? 이름이 자북극인데 남반구에 있어. 그게 역자극기야. 뭐 그렇단 얘기야. 뭐 정이니까. 되냐? 되니? 그게 이제 북반구 남반구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얘들아 아래로 꽂히는 방향일 때가 보호가 플러스고 땅에서 나오는 방향일 때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 이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정자극기는 북반구 S극으로 그려주고 역자극기는 북반구 N극으로 해서 자기장 그려주면 돼. 되니? 이게 복각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복각에 대한 걸 문제랑 좀 연관을 시킨다면 이 복각이라고 하는 거는 암석이 딱 만들어지는 그 당시에 정보를 갖다가 딱 거기 암석에다 기록을 해놓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복각이라고 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다 이 얘기했었잖아. 맞지? 이 암석이 대륙에 의해서 암석이 이제 그 대륙을 구성하고 있을 테니 그 대륙이 이동을 하더라도 이 암석 내에 있는 복각의 정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암석의 나이와 복각에 대한 정보를 같이 안다면 그러면 이 암석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지. 되니? 자, 그래서 내가 계속 복각에 대한 정보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들아 이 복각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암석이 딱 만들어지자마자 자북극 어디 있지? 그 자북극까지의 거리, 각거리 그런 것들이 복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되니? 자, 그럼 26번 볼게. 자, 얘도 지금 보면은 남반구에 대한 얘기야. 얘들아 문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원래 북반구에 대한 얘기를 막 물어봐. 그러다가 애들이 북반구를 잘 맞추잖아? 그럼 이제 남반구로 가. 그래서 남반구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야. 내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냐면 이거 밑줄 치라 그랬어. 문제에서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남극이고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 말이 자극이라고 하는 거. 자극이라고 하는 게 진남하고 똑같대. 자극이라고 하는 게 진남하고 똑같대. 그럼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 자북과 진북이 똑같으면 복각이 위도랑 같다.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얘도 지금 똑같은 형태로 나와져 있는 형태고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문장 뒤에 한 번 더 붙여줬어. 현재 지자기 남극이라고 하는 건 지리상 남극과 일치한다라고 알려줬어. 됐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남이라고 하는 게 진남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원래는 그 근처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냥 진남으로 일치해라 라는 얘기야. 됐지?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물어봐. 이거부터 들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0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보면 요게 남반구 90도란 말이야. 그지? 근데 사실은 이 점이 뭐냐면 자남극에 대한 점이거든. 맞지? 근데 위도 90도에 있어. 왜냐면 진남하고 자남하고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돼? 대신 다른 숫자들이 보이면서 얘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뭐냐면 자남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는 자남이 이렇게 돌아다녀? 아니지. 이 A라고 하는 지점에서 대륙에서 잰 자남극들이 실제로는 저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자남은 고정되어져 있고 A가 속한
대륙이 이동하는 건데 거꾸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야. 됐지? 문제 풀자잉. 기억해. 자, 얘는 지금 언제냐면은 5억 년 전을 얘기를 하는 거야. 5억 년 전에 이 지점 A는 북반구에 위치했냐라고 돼 있어. 그럼 지점 A에서 측정하기에 5억 년 전은 어디냐면 여기야. 되니?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A가 느끼기에 좌남극이 여기 가 있대. 되니? 그럼 이거 어떻게 옮겨야 돼? 5억 년 전의 좌남극을 지금 현재에 움직이지 않는 좌남극의 위치로 옮겨줘야지. 되니?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 어떻게? 같이 이동시키는 거야. 되니? 그러면 A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이 밑에 있을 거거든. 지구를 벗어나잖아? 그럴 일은 없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뒤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뒤쪽에 있었던 거야. 되니? 그게 4억 2천만 년, 3억 8천만 년 전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 여기 3억 년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위치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인제서야 막 이제 앞으로 넘어온 상태가 되는 거야. 3억 년 전이. 그리고 2억 5천만 년, 1억 7천만 년, 현재가 여기다, A가. 그래서 A는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넘어온 상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 A하고 500 사이에 요 거리가 지금 북반군지 남반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가 90도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각거리가 90도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위도가 90도가 넘어가겠니? 아니지. 90은 거의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인데. 맞지? 그래서 얘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남반구 대신 뒤편에 위치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반구야. 다음 니은 복각의 절대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복각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북이나 좌남에 가까우면 돼. 됐지? 그러면 여기가 좀 지워볼까? 지금 3억 년 전하고 2억 5천만 년 전을 얘기를 하는데 3억 년 전하고 A의 위치, 그 다음 2억 5천만 년하고 A의 위치, 누가 더 좌남에 가까워? 3억 년 전일 때가 A가 더 가깝지? 그지? 따라서 3억 년 전일 때가 복각의 절대값이 더 큰 거야. 니은이 맞지? 그 다음 디귿에 2억 5천만 년일 때, 그 다음에 1억 7천만 년일 때, 자, 누가 더 북쪽에 있냐라고 돼 있네. 얘들 아까 3억일 때 벌써 앞으로 넘어왔어. 그지? 3억, 2억 5천, 1억 7천, 현재라고 했었네. 되니? 그럼 현재에 더 가까운 1억 7천이 더 북쪽에 존재하겠네. 그지? 그러면 2억 5천만 년일 때는 이거보다 더 남쪽에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이네요. 니은. 됐나요? 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뭐가? 위도가 복각이랑 같다고. 왜냐면 지작이 남극, 지작이 북극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자북, 자남이니까 결국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90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지리상 남극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자전축 꽂혀 있는 부분 플러스 그 북반구 90도, 남반구 90도 그 자전축이 꽂혀 있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걔네들이 일치 안 한다고. 근데 이런 단서를 줬다는 얘기는 일치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지작이 극이 곧 지리상 남극이라 했으니까. 그럼 복각을 위도로 봐라 라는 얘기야. 나중에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A의 3억 년 전에 복각이 예를 들어 플러스 한 70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 플러스 70 하면 안 돼.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나왔어. 돼? 그러면 복각을 위도로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저 대륙이 70도 언저리에 있겠네 라고 지금까지는 얘기했었지만 복각하고 위도하고 지금 같이 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위도 70도 하면 된다고. 그 말이야. 됐지? 얘들아, 보통의 경우는 근데 저 복각하고 그 위도하고가 진짜로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복각을 주게 되면은 그 옆에다가 복각과 위도를 환산할 수 있는 그래프 같은 걸 줘. 돼? 네, 그래서 복각 찾아서 위도 몇 도인지 찾게끔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자, 넘어가 봅시다. 줄였어. 32번.
32번도 문제 한번 봐봐.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고지자기 극은 이 지게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 또 나왔잖아. 그지? 그 말은 자극이 자북극이 지리상 북극이다. 자북이 진북이다. 그 말이야. 되니? 근데 그 진북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자북의 위치도 변하지 않았다. 자북이라고 하는 거는 위도 90도에서 계속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근데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했잖아. 맞지? 그럼 얘가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움직였냐고. 아니라고.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대륙이 움직였겠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도 보면은 자 2억 년 전에 자북극의 위치를 보니까 여기래. 근데 얘가 진짜 여기 있던 애야? 아니지. 어디 있던 애야? 여기 있던 애지. 되나요? 얼마만큼의 각거리가 지금 존재하냐면 이렇게 두 칸. 그러면 위도 60도만큼의 각거리가 존재하겠지.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올릴게. 그럼 이 지게도 어떻게 하면 돼? 60도만큼 올리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럼 여기서 60도만큼 한 요쯤 있었겠네. 즉 이 지게는 2억 년 전에 이 북반구 극 근처에 있었던 애야.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전, 1억 5천만 년 전 현재까지 해서 이 지게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게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남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야. 됐지? 자, 문제에서 기억을 보니까 2억 년 전에 남반구에 위치했냐? 무슨 소리야? 북반구에 거의 그것도 극 근처에 위치했었지. 그지? 다음 니은에 150에서 100 사이에 고지자기 복각은 감소했는가? 라고 돼 있네. 얘들아 150에서 100 사이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게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지. 그지? 그럼 자북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 그럼 복각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져야 되겠지. 그지? 네, 따라서 복각은 감소했다가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 이동 속도를 물어볼 땐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같은 시간 간격이거든. 50시간 간격. 그지?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대륙을 다시금 원래 위치로 그려가면서 하지 말고 그냥 지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북극의 이동 거리를 보면 돼.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 2억부터 1억 5천까지는 이만큼 땅이 이동을 했는데 1억까지는 요만큼, 5천까지는 요만큼, 5천에서 현재까지는 요만큼 이동했어. 점점점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니?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34번. 그림 가는 판 A와 B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A하고 B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나타냈고 A하고 B는 각각 대륙판과 해양판 중 하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A를 봤더니 A는 지금 이동 방향이 이렇대. 못 읽어? 무슨 쪽이야? 무슨 쪽이야? 북동쪽이지. 북동쪽. 그러니까 A는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B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눈이 또 가고 있는데? 북동과 북서로 이동하고 있어. 그럼 A가 좀 더 빠른 속력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럼 A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B는 조금 느린 속력으로 북서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네. 얘들아, 이 판경계가 무슨 판경계가 되겠니? 수렴형의 무슨? 수렴형의 섭입이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문제에서 각각 대륙판과 해양판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그 중에서도 지금 A하고 B의 평균 밀도가 나와 있는데 밀도가 큰 A가 무슨 판이겠어? 해양판. 그럼 얘가 해양판, 얘가 대륙판. 얘들아, 섭입 방향 어떻게 되니? 섭입 방향. A에서 B야, B에서 A야? A에서 B. 그럼 나 해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되나요? 섭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되니? 네. 자, 그럼 기억해. B는 해양판이다. A가 해양판이다. 기억 틀렸고. 니은 판 경계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대체로 깊어진다라고 돼 있네. 자, 북동쪽이면 이쪽 얘기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지금 섭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륙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더 깊어지겠지. 천발, 중발, 신발 되겠지. 그지?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판경계의 하부에서는 주로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가? 얘들아,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해령과 열점에 대한 형태가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 만들어지지, 그지? 이건 섭입되니까 물 공급도 일어나야 되고 온도 상승도 일어나야 돼서 결국에는 분출되는 마그마는 안산화질 마그마가 분출이 될 거야. 이거 틀렸죠. 니은입니다. 다음 43번. 이것도 내가 설명한 적이 없나? 나 왜 다 설명한 거 같지? 왜 설명한 거 같지? 어? 기출픽에 비슷한 거 있었나? 이거 했지? 그지? 누구야 43번. 자, 할게 빨리 할게. A와 A 프라임. 얘들아, 나 옛날에 설명할 때 여기 판 뭔지도 적었던 것 같아. 얘들아, 판 뭐야? 이쪽 판 유라시아판. 이 밑에 거 필리핀판. 이쪽 태평양판. 이 밑에다 밀도 비교도 했던 것 같아. 밀도 비교. 밀도 누가 크니? 태평양판 1등.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 유라시아판. 그러면서 이랬던 이유는 이렇게 섭입되니까 라고 얘기했었고, 이랬던 이유는 해양판과 대륙판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자, 지금 보면은 요 숫자, 이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섭입하는 판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이렇게 판이 섭입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해구가 될 거야, 해구. 해구를 지나서 100km, 200km, 300km 이 말이야. 그거를 위에서 이제 내려다봤을 때 100km, 200km, 300k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야. 됐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 말고 옆에서 바라보는 단면을 그려본다면, 단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판경계의 해구가 될 테니 여기서 이렇게 섭입하는 꼴이 될 거고, 자, 지금 50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한 500km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B 프라임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이제 해구가 있을 거고, 해구를 중심으로 500인 지점이 이제 여기거든. 그러면 요 깊이랑 똑같은 깊이만큼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문제에서나 뭐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 혹은 섭입 각도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 그때 그 세타 값이 뭐냐면 여기야. 여기. 되나요? 그럼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 혹은 섭입 각도 다 누가 큰 거야? 나가 큰 거지, 그지? 네. 그래서 D급 바로 풀 수 있죠. A 프라임이 B 프라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 다음 A 프라임 사이에 해구가 존재하는 지점이 있다. A 프라임 사이에 지금 해구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지, 그지? B 프라임에서 지진은 판의 경계의 서쪽보다 동쪽에 더 자주 발생하는가? 지금 B 프라임에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 얘기는 이쪽이 밀도가 큰 거, 이쪽이 밀도가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화산, 지진 다 밀도가 작은 쪽에서 일어나. 그럼 판 경계를 기준으로 저쪽이 무슨 쪽이니? 동쪽이야, 서쪽이야? 서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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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동쪽이고요. 네. 그래서 판 경계 서쪽보다 동쪽에서 자주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틀렸지. 동보다는 서에서 자주 일어나죠. 됐나요? 넘어갑시다. 46번. 자, 남극 대륙 주변에 얘들아 이 그림을 좀 그냥 외워놔. 얘들아 이 그림이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맨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만 얘기했잖아, 그지? 그거를 어떻게 쳐다본 거냐면 이렇게 밑에서 쳐다본 게 이 그림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지점이 어디냐면 요 이제 한가운데 이렇게 지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극 대륙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꼬리 같은 거 있다고 봐. 얘들아 이 꼬리가 연결되어 있는 요 대륙이 혹시 보이니? 얘들아 이 대륙이 무슨 대륙이냐면요, 우리 그 북미, 남미 했던 이 꼬랑지 있지? 요 꼬리가 저 꼬리야. 되겠어? 그래서 그 남미의 꼬랑지, 남미, 얘들아 그 남미 쪽에 뭐 있었냐면 이쪽에 안데스 산맥, 칠레 페루 해구 이런 거 있었어. 즉 섭입형 경계였어. 섭입형 경계.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문제에서 진원의 깊이가 0에서 300, 300 이상이라고 하는 진원의 깊이를 줬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발 지진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되니? 지금 여기서는 조금 구분이 색깔 구분이 안 되는데 책에서는 색깔 구분이 되지, 그지? 네. 그래서 신발 지진이 어디서 보이냐면요. 이쪽에서 지금 보입니다. A쪽에서. 보여?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이 뒤쪽에 아마 300 이상의 색깔이 보일 겁니다. 색으로 보자. 네. 좀 더 진한 형태로 되어 있는 300짜리가, 그지? 네. 자, 또 어디도 있냐면, 기역, 니은 또 봅시다. 기역, 니은. 기역, 니은도 지금 진한 게 어디 쪽에 있냐면, 니은 쪽에 있지? 아, 그럼 얘들아, 판경계. 봐봐. 요게 판경계일까? 이쪽이 판경계일까? 1번, 2번. 1번이 판경계가 돼야 되겠지? 천발 지진 옆에가 항상 판경계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섭입하니까, 니은 쪽에 신발 지진이 생기는 거야. 됐나요? 네. 얘들아, 요거는 누구의 꼬리일까? 누구의 끄트머리일까? 남미 맞은편에 있는 대륙? 아프리카. 이거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고요. 혹시 요거는 뭔지 혹시 알겠니? 이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호주. 되나요? 자, 그럼 기억해. A에는 변환단층이 있는가? 얘들아, A는 수렴형의 섭입형 경계잖아, 그지? 네, 변환단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구라든지 습곡산맥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해구가 칠레페루 해구고 습곡산맥이 안데스 산맥이고. 그 다음 니은에 B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얘들아, 지금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파트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판게아 얘기할 때 판게아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대륙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되니?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근데 얘네들이 이제 퍼져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다른 애들 사이사이에 다 이런 발산형 경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해령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발산형 경계인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이 맞습니다. 다음 디귿에 기역하고 니은 중에서 판경계는 진원의 깊이가 더 얕은 쪽에 있어야지 무조건. 천발 지진 옆에. 그래서 정답이 니은입니다. 됐니? 네, 넘어갈게. 63번. 얘들아, 피파의 속도 편차 나오면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은 피파 플러스 쪽이 속도 편차가 플러스인 쪽이 차가운 애들, 온도가 낮은 애들, 마이너스인 쪽이 뜨거운 애들, 온도가 높은 애들입니다. 됐나요? 근데 얘들아,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얘들아, 요 흰색의 뜨거운 곳이 꼭 뜨거운 플룸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냥 온도가 높은 곳이야. 알겠지? 온도가 높은 곳일 뿐이야. 뜨거운 플룸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뜨거운 플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뜨거운 플룸인지 아닌지는 우리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 어디에서부터 상승하니? 누구와 누구의 경계?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상승하지, 그지? 그 지점이 지면으로부터 2,900km인 지점이야. 그 경계가. 그럼 2,900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러면 걔가 뜨거운 플룸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나온 그래프로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됐나요?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짧은 깊이가 나왔다면 뜨거운 플룸을 문제로 내긴 힘들고 오히려 차가운 플룸을 문제로 내긴 아주 좋아. 왜냐면 차가운 플룸이 어디서 생성되니? 섭입대에서 생성이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차가운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보일 겁니다. 얘는 차가운 플룸이 형성이 되는 섭입대에 대한 그림이야. 근데 섭입대에서도 뭐가 일어나? 화산 폭발 일어나잖아, 그지?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이, 얘들아,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리고 화산섬 이런 거 생기겠지. 되니? 이건 이제 섭입대에서 생겨나는 화산에 대한 얘기지, 이게 뜨거운 플룸과 연결되어 있는 열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야. 섭입대에서 어떻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 해양지각이 함수광물이 멘틀에 물 공급하죠? 현무암지 마그마 생기죠? 위에는 대륙지각 녹이죠? 섞이죠? 분출되는 게 그게 섭입대에서의 화산 폭발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기억 봅시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열점인가? 얘들아, 열점인 거 확인하려면 어디서부터? 2,900km에서부터 지표까지 흰색
부분, 즉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인 부분이 연결이 쭉 되어져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너무 짧아. 틀렸고. 니은의 A 지점에서는 SiO2의 함량이 52%보다 더 낮은 애들이 생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A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섭입돼서 물 공급을 받은 딱 지점이겠지, 그지? 네,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지점일 거고, A 지점이. 그럼 얘는 SiO2 함량이 52%보다 낮은 애가 맞네. 디귿의 B 지점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다. 얘들아, 멘틀 대류의 하강부 수렴형의 섭입 평경계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입니다. 넘어갑시다. 68번. 우리 10분 후에 쉽시다. 10분만. 10분만. 에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68번. 68번. 두 문제만 더 할게. 두 문제만 더 하고 쉴게. 알겠지? 표정들이 왜 이래? 어, AI. 자, 갑시다. 68번. 얘들아,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기억하고 니은이 각각 해령하고 섭입대 중 하나래. 됐지? 얘들아, 해령하고 섭입대 중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누가 전체적인 깊이가 좀 깊을까? 해령일까 섭입대일까? 섭입대가 좀 더 깊지. 그지? 섭입대가 저 안에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섭입대가 좀 더 깊어. 그지? 그러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해령하고 섭입대를 갖다가 구분을 할 때 마그마가 어디서 생성되는가 그 온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온도의 깊이가 깊을수록 섭입될 확률이 높은 거야. 되니? 자, 그럼 여긴 지금 나와 있는 용융곡선은 두 개밖에 없거든? 이거랑 이거랑. 즉 멘틀의 용융곡선 두 개밖에 안 줬어. 그리고 나와 있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그냥 지하의 온도를 준 것뿐이야. 자, 동그라미 기억을 먼저 보니까 얘는 자 지금 만나는 게 여기서밖에 안 만나. 이 뒤에 거랑은 안 만나, 그지? 그러면 물이 공급된 멘틀하고 만나는 지점이 될 거고 그 만나는 지점이 꽤 깊어. 되니? 누구야? 섭입대에서의 온도란 얘기야. 기억이. 니은 같은 경우는요. 물 공급이 없어도 저 위에서 만납니다. 되나요? 그래서 니은은 얘는 해령에서의 온도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기억에 A 아니지.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 섭입되잖아, 그지? 그럼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되는 게 맞지? 왜냐면 요 곡선 자체가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이니까. 맞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주로 유무암질 마그마, 동그라미 니은은 해령이었거든.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압력 감소에 의해서. 디귿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어봤는데 얘들아 그거는 현재 지하의 온도가 용융 곡선의 온도보다 높으면 무조건 이제 용융 시작되는 거야. 그게 여기야, 여기. 섭입대에서는. 그때의 온도는 이 정도 된대. 연두색으로 이 정도 된대. 그 다음 니은에서는 어디야? 여기. 훨씬 더 니은 쪽이 높지, 그지? 네. 따라서 용융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낮다. 맞네. 정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됐죠? 74번. 얘들아 74번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무슨 용융곡선인지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승민 동그라미 기억 뭐야?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오케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니은은 뭐야? 니은은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 디귿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곡선. 되나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곡선은 요거는 지하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온도계 꽂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상태에서 A, A', B, B', C, C'이 있네. 그러니까 A, A', B, B', C, C'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A, A'은 무슨 이유로 마그마가 생성이 되니? 온도 상승. 얘들아, 온도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무슨 마그마야? 유무남질 마그마입니다. 유무남질 마그마. 자, B''은 압력 감소에 대한 얘기고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였고 CC'은 곡선이 바뀌었지, 그지? 물공급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고 물공급으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옆에 나를 보니까 해력, 압력 감소지? 맞지? 네, 요거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될 거고. 그다음 B 같은 경우, 얘들아 B 밑에 내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C라고 할게. 되니? 여기 봐. 여기 C라고 할게. C. 이거 뭐야? 물공급에 의해서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그러면 B는 뭐가 돼야 돼? 유무남질 마그마가 돼야 되겠죠. 되나요? 유무남질 마그마. 얘들아, 이 유무남질 마그마하고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 올라와서 두 개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도 형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분출이 되는 형태고. 기억해. 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는 누구냐라고 돼 있네. 물 포함 안 된 거 하나밖에 없네. 디귿 맞네요. 니은 B에서는 섬로감이 생성될 수 있는가? 얘들아, 섬로감은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 중에서 여기 있는 애입니다. 어떤 애냐면요. 어떤 애냐면 심성암인데 근데 중성아미네야. 심성암이면서 중성아미네. 그럼 중성아미네는 어떤 마그마가 중성암이 되냐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중성암이 됩니다. 그럼 B의 위치 자체가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무암질 마그마가 섞였잖아. 얘들아, 섞여서 분출이 되는 애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아있는 애가 거기서 굳으면 섬로감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B 지점은 섬로감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하냐면 유무남질 마그마가 그냥 굳어져 있는 형태인 화강암도 가능합니다. 안쪽에서는. 심성암 중에서는 섬로감, 화강암 다 가능해. 그게 이제 분출이 돼서 나가면 안산암이든 유무암이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되니? 네, 그래서 안쪽에서는 섬로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디귿에 A는 해령이니까 압력 감소 B'E에 의해서 마그마 생성된다. 맞네요. 비니디. 됐지? 네, 5분 쉽시다. 자, 81번입니다. 81번. 얘들아, 이제 이 마그마는 계속 비슷한 거 반복되는 것 같은데 81번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의 마그마는 동그라미 기역의 마그마는요. 누가 녹은 거야? 누구한테 물 공급해줬어? 멘틀한테 물 공급해줬잖아. 멘틀이 녹은 거지. 해양지각이 아니고. 해양지각은 그냥 물만 전달해주는 입장이었고 가서 이쪽에 있는 멘틀이 녹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멘틀의 용융곡선을 썼던 거고. 그래서 해양지각이 아니라 멘틀이 용융된 것이다 라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81번 디귿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그러면 83번. 자, 그림 가는 어떤 판의 경계부에서 지하 온도 분포랑 암석 용융 곡선인데 나는 마그마가 생성될 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결국은 뭐 했단 얘기야? 물 공급 일어났다는 얘기지. 암석의 용융 곡선이 지금 변한 형태가 됐으니까. 됐지? 자, 그럼 기억해. 암석에 물이 포함되는 경우 가의 암석 용융 곡선은 나의 암석 용융 곡선으로 변한다. 맞지? 물 공급이 되면 변한다. 맞네. 되나요? 그 다음 니은에 나에서는 유무남질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물 공급으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무슨 마그마야? 현무암질 마그마지. 그러니까 얘는 유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틀렸고요. 디귿에 열점에서는 나와 같은 조건에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아니지. 열점에서는 온도 상승이잖아. 그지? 아니, 온도 상승이래. 미안해. 압력 감소잖아. 그지? 압력 감소. 근데 얘는 지금 물 공급에 의한 형태고 열점에서 나타나는 형태랑은 다르네요. 그래서 정답이 기역입니다. 다음 104번. 104번. 드디어 넘어갔어. 104번. 와, 해수면 하강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혹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얘들아 실제로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돼. 지금 보면 2암, 4암, 여감의 형태가 되어져 있는데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이래. 그 얘기는 자 제일 먼저 쌓인 게 2암인데 그때 해수면은 저 위에 있었겠구나. 상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시간이 지났어. 그럼 그 2암에 이제 뭐가 쌓이냐면 4암이 쌓였네. 그랬을 때 해수면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졌겠지. 되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 그럼 2암, 4암, 그 다음 마지막 뭐야? 여감이 쌓였어. 그때 해수면이 더 낮아졌겠죠. 문제에서 지금 기억에 가의 퇴적층 중에서 가장 얕은 수심에서 생성된 얕은 수심에서 생성이 된 거겠지. 이암층은 오히려 가장 깊었을 때 생성이 된 걸 겁니다. 다음 니은에 나의 A하고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 얘들아 이거 암기하세요. 지금 A하고 B가 뭐냐면은 사층리하고 연은이니?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연은 맞아? 네, 연은입니다. 얘들아 사층리, 연은, 건열까지 얘기할게. 사층리, 연은, 건열 같은 애들은 보통 4암층이나 2암층에서 잘 생성이 돼. 적어놔. 사층리, 건열, 연흔 이런 애들은 주로 입자가 좀 작은 4암이나 2암층에서 형성이 잘 됩니다. 쉐일층도 됩니다. 2암이 쉐일이죠. 둘의 차이는 층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지 구성 성분은 둘 다 작은 점토가 될 거야. 그래서 니은에 나의 A하고 B는 주로 자갈이 많은 여감층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자갈이 많으면은 이렇게 그 층리의 모양이 잘 생기지 않아. 됐지? 네. 그래서 보통 4암이나 2암층에서 잘 생길 거다. 네, 니은 틀렸고. 디귿에 나의 A와 B 중 층리면에서 관찰 가능한 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착, 착, 착 이렇게 지층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무슨 면이야?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무슨 면? 단면이죠. 단면입니다. 단면. 근데 이거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층리면이지. 층리면으로 확인이 가능한 퇴적 구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랑 뭐? 연은 건열밖에 없지, 그지? 연은하고 건열. 따라서 층리면에서 발견이 되는 건 B이다. 맞네요. 정답이 디귿입니다. 다음 120번. 자, 120번. 자, 그림은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네, 요거는 상대 연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질 구조까지가 시험 범위인 사람은 안 들어도 되고. 자, 지금 보면은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단층 일어나고 그지? 그 다음에 마그마가 관입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얘들아 우리가 보통의 퇴적암들은 밑에 있는 경우들이 나이가 오래된 경우들이 많지. 단 역전구조 없다고 가정할 때. 그지?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변하지. 오히려 나이가 적어지는 꼴을 나타내게 될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마그마가 들어온 애들 있지, 그지? 네, 마그마가 한 번에 쫙 들어온 애들. 그런 애들은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지? 마그마가 막 몇 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들어올 수 없잖아, 그지? 한 번에 팍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똑같을 거야. 그래서 지금 모양들이 다 이런 모양들이 나온 게 저 마그마에 대한 나이여서 그렇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그래프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연령이 아래쪽으로 화살표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많다야. 나이가 많다는 뜻이야. 위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적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어린 애가 누구냐면 저 마그마가 관입한 형태잖아. 그럼 관입한 애가 제일 나이가 어려야 돼. 근데 지금 얘 탈락이지. 나이 많으니까. 얘도 탈락이고요. 나머지는 다 어리게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됐니? 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는 거냐면 요 XY의 요 단면을 보는 겁니다. 요 단면을. 됐지? 그러면 얘들아 요 X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마그마까지의
단면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향사가 있는 부분에서의 단면이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어려지겠지? 그지? 나이가 점점 어려져야 돼. 그래서 지금 다 요런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마그마 있고 요 사이가 될 거예요. 요 사이가. 됐나요? 얘도 향사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일정한 똑같은 나이를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렇게 똑같은 나이를 갖는 건 화성암 혹은 변성암 밖에 안 돼. 화성암, 변성암은 둘 다 나이가 똑같아. 나머지 퇴적암들은 무조건 나이가 변해야 돼. 그럼 얘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야 되니? 위로 갈수록 향사니까 어려져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도 어려지고 어려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층이 나타났기 때문에 뚝 끊겼어. 둘 다 지금 뚝 끊긴 형태가 보일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뒤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Y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점차 많아지는 꼴이 되겠지, 그지? 네, 둘 다 나이가 많아지는 꼴이 맞습니다. 자, 그럼 뭘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자, 요 지점. 보여? 네, 얘가 시작된 지점, 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지점하고, 그 다음에, 네, X가 시작하는 부분을 비교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앞에 거 비교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두 개. 되니? 비교를 하게 되면 얘들아 누가 더 아래쪽에 있었던 애냐면 얘가 더 이 X의 위치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는 애지. 나이가 좀 더 많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시작 지점보다는 더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얘는 좀 더 위에 있잖아. 그래서 요 나이 비교를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도 최근 문제네, 그치? 넘어갈게. 23번.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거고 X에서 Y까지의 암석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P 지점에서는 건열이 기억하고 니은 중 하나로 나타나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얘들아 지금 여기 X에서 Y 지점을 보게 되면 X에서 Y 지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연령이 쭉 많아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령이 지금 많아지는 형태야. 역전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역전 안 일어난 상태야. 그지? 그러면 얘들아 요 면도 지금 역전이 안 일어난 상태가 돼야 돼. 되겠니? 역전이 안 일어난 상태가 동그라미 기억이야? 니은이야? 뭐야? 니은입니다. 위에 있는 애가 얘잖아. 되니? 안 되나 본데? 자, 얘들아 요 네모를 갖다가 그냥 세워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네? 기억이 돼버리면 이거는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지. 위에 있는 얘 점박이가 여긴 지금 표현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얘를 갖다가 90도 돌려가지고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니은이 P 지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FF'은 횡압력에 의한 거냐? 얘들아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역단층이지, 그지? 자, 상반이 어디냐면 이쪽이 상반이 올라갔네. 횡압력 맞네요. 그 다음 이 지역에서는 난정압이 나타나는가? 라고 돼 있네. 얘들아 난정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난정압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올라오고 그지? 마그마가 분출을 하고 그게 융기해서 침식해서 침강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애들이 쌓여야 되겠지, 그지? 그게 난정압이야. 그럼 이제 니네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마그마를 찾자. 마그마를 찾았지. 여기. 왜냐면 나이가 똑같으니까. 맞아? 그러면서 난정압 있는가 보다. 여기가 난정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마그마의 나이를 보면은 어떠냐면 나이가 엄청 어려. 무슨 얘기야? 다 쌓이고 습곡 일어나고 단층 일어나고 그 이후에 관입이 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입이 일어났는데 부정합 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니? 없지, 그지? 네. 그래서 얘는요, 난정합이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마그마의 관입이 나타나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디귿처럼 고치기 싫다. 난정합을 살리고 싶다. 이 말을 살리고 싶다.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그래프를 고쳐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고쳐봅시다. 얘들아 내가 이 Y쪽에 있는 얘를 갖다가 난정합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마그마의 나이가 많으면 돼.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쪽에다가. 돼? 그럼 얘가 나이가 많으면 얘가 제일 먼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부정합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위에 것들이 쌓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면 얘는 또 난정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이 기저여감이 안 나왔더라도 돼? 얘들아 기저여감이 없다고 부정한 면은 아니야. 부정한 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기저여감이 없이도 부정한 면 될 수 있어. 근데 기저여감이 있으면 땡큐지 더. 기저여감이 있으면 100% 부정합이니까. 알겠지? 네. 두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넘어가자. 24번. 네, 24번, 25번, 25번 먼저 하겠습니다. 25번이 상대 연령이니까 25번 먼저 할게. 자, 지금 보면은 암모나이트, 고사리, 삼엽충 뭐 이런 게 나오지? 암모나이트 보면서 우리가 중생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엽충 보면서 고생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고사리 보면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지? 그냥 단순히 여기가 따뜻하고 축축한 육지구나 정도로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해. A층은 D층보다 먼저 생성이 됐는가라고 돼 있네. 얘들아, A층은 고생대 화석이 존재하고 D층은 중생대 이후이기 때문에 A가 더 먼저 생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다음, 니은에 B층과 C층은 부정합 관계다. 아마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얘들아, B층과 C층 사이에 부정합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저여감을 보니까 기저여감이 없어. 그지? 그럼 부정합이 아닌가? 자, 근데 뭐가 있냐면 고사리하고 암모나이트가 보여요. 얘들아, 고사리는 어디에서 사는 애냐면 육지에서 사는 애거든? 근데 암모나이트는 어디 사는 애야? 바다 사는 애입니다. 바다 사는 애. 그럼 얘가 원래 육지였는데 바다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환경이 확 바뀐 거니까 부정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B층과 C층 사이가 부정합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C층은 판게아가 형성되기 전에 퇴적됐다. 뭔 소리야? C층은 중생대잖아. 판게아가 형성은 고생대 말에 일어났습니다. 틀렸죠? 기억 니은. 암모나이트랑 공룡이 있으면? 그러니까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암모나이트 층이 있고 공룡층이 있으면? 여기에 암모나이트 대신에 공룡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부정합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 같은 육상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2번은 뭐지? 132번도 혹시 132번도 먼저 하겠습니다. 상대 연령. 자, 그림은 습곡과 단층이 나타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얘들아, 이런 거 되게 좀 자주 나오고 있지, 최근 문제에서. 그지? 네, 얘를 보니까 얘도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배사가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이지? 배사가 나타났는데 뭐까지 나타났냐면 단층까지 나타난 상태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Y축을 보아하니 연령이 지금 아래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게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게 22학년도 수능인데 이때 처음으로 이 그래프가 나왔어. 즉 Y축이 지금까지는 연령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거든.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많아지게끔 항상 그래프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이 22학년도에서 처음으로 아래쪽으로 가면 연령이 더 많아지는 형태로 처음 나왔어. 그래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했어. 많이 헷갈려 했어. 아래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많은 건데 그걸 이제 판단을 좀 늘상 나오던 방식이랑 좀 달라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 끊겨지는 부분들을 좀 보면 여기 확실하게 지금 단층이 좀 보이지? 네, 단층이 보이고 또 요 X에서 단층까지를 보아하니 위쪽에 있는 애에서 아래쪽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져야 돼. 근데 나이가 많아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게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 틀렸지? 얘 나이 많아지고 있고 얘 틀렸지? 얘 나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2번, 3번 제끼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게 되면 얘들아 이게 지금 여기가 배사축이 나오거든. 배사축. 배사축까지 하고 배사축 이후 그 반대편 쪽하고 또 나이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 한번 꺾임이 있어야 돼. 그지? 근데 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1번 탈락이고요. 그러면 얘랑 얘.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그지? 자, 근데 이 배사축을 기준으로 해서 배사축까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겠니? 많아지겠지, 그지? 네? 그랬다가 배사축 이후로부터는 나이가 적어지겠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이가 많아졌다가 적어져야 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일단 질문이 나온 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아까 절대 연령에 대한 게 문제가 124번이 하나 있었네. 네, 절대 연령 들어가는 사람만 들으면 되고요. 네, 요거 풀이 끝나면서 바로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간 사람들은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일단 124번을 보니까 화성암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분계곡선이고 지금 Y가 X의 자원소라고 했으니까 X가 Y 이렇게 되나 보다. 모원소 자원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기억을 보니까 A가 생성된 후에 2t1이 지났을 때가 Y분의 X가 4분의 1이냐 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 100에서 50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잖아. 반감기가 얼마냐면은 t1입니다. 반감기가 t1이야. 자, 근데 이 반감기를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자, 100이 50 되는 게 반감기이기도 하지만 80이 40 되는 게 반감기이기도 하고요. 30이 15 되는 게 반감기이기도 하고 반감기의 정의는 원래 있던 양의 절반 되는 거야. 자, 그러면 80하고 40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지, 그지? 80하고 40. 80이 0.5고 40이 T2야. 그럼 요 사이 T2에서 0.5를 뺀 게 결국 반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쟤를 정리를 해주면 T1은 T2-0.5랑 똑같은 거니까 정리를 해주면 T2-T1이 0.5가 됩니다. 니은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기억에 A가 생성된 후 2T1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반감기 2번 지났다는 얘기야. 자, 반감기 2번 지나게 되면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얘기했었지, 그지? 몇 대 몇이야? 1대 3 돼야 되죠. 그럼 자원소 대 모원소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 디귿에 디귿 부위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얘도 지금 했었던 요 원리 그대로 한번 가볼게. A가 생성된 후에 1억 년이 지났다면 1억 년이 지났다면 X의 양은 60%보다 더 컸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1억 년에 대해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0.5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지? 자, 0.5억 년까지가 얼마만큼 지금 감소를 했냐면 100에서 80 되는 데까지 100에서 80% 되는 데까지 0.5억 년 걸렸대. 되니? 얘들아 이게 지금 봐. 100에서 50, 80에서 40, 30에서 15 이게 다 뭐냐면은 다 2분의 1배 되었다는 거잖아. 2분의 1배 되는데 동일한 시간이 걸린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몇 배? 5분의 4배. 돼? 5분의 4배 되는데 0.5억 년 걸렸어. 그러면 80%에서 한 번 더 5분의 4배가 되면 0.5억 년 걸리겠지? 그러면 몇 퍼센트인지 나오겠지, 그지? 네,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 나오나요? 64%? 네, 64%. 64%. 따라서 60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맞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네, 그럼 5분 후에 치겠습니다. 5분에. 어떤 질문? 네, 난정합이요. 헷갈려.
헷갈려요. 아, 네. 뭐예요가 아니고 난정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부정압이 일어나기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부정압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암석이 저 밑에 있는 거야. 저 밑에 있어서 얘가 융기해서 침식 일어나고 다시 침강까지 일어나야 되니까 꽤 긴 시간을 융기를 해야 되니까 잘 안 일어나는 거거든. 그걸 난정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심성암이 융기하는 경우가 난정압이 될 거고, 또 변성암 같은 것들도 높은 열과 압력을 받기 위해서는 저 깊은 곳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변성암이 올라와서 부정압이 생기는 경우도 난정압에 속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가 뭐가 아니라 해수면이 상승할 때 뭐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겠지. 몇 번? 147번. 이거 아까 한 거잖아. 응? 지금 가하고 나가 해수면이 상승하는 동안이랑 하강하는 동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가정을 해보는 거야. 가정을. 지금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일단 가가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냐라고 물어봤으니 그래 그럼 가를 해수면이 상승하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맞으면 기억이 동그라미인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화강암이 먼저 생겼지. 그 다음에 부정압이 생겼어. 그리고 CBA 순으로 생겼어. 왜냐하면 퇴적 구조들이 역전이 된 게 하나도 안 보여. 자, 그러면 화강암이 생겼어. 그때 해수면이 상승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화강암만 처음에 있을 때는 해수면이 되게 얕았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화강암 다음에 부정암이 일어나면서 위에 C가 생길 때는 해수면이 더 높아졌겠지. 대신 얼마 안 높아졌다면 연은 생길 수 있잖아. 얕으니까. 그 다음에 B가 생기고 할 때 해수면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잖아. 그러면 점이층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가 해수면이 상승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게 맞다는 거야. 이 지질 단면도를 보고 판단해야 돼. 그럼 내가 반대로 적용 한번 시켜볼게. 만약에 가에다가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을 입혀보면 황암이 먼저 있었어. 근데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해수면이 저 높이 있었겠지. 그지? 자, 그 위에 부정압이 일어나면서 이제 C가 생겼어. 그럼 해수면이 조금 내려왔을 거야. 여전히 좀 깊은 상태인데 C에 연은이 생길 수 있겠어? 없겠지. 그럼 만약에 해수면이 그래 한참 내려왔다고 치자. 그래서 연은 생겼다 치자. 그럼 그 다음에 B가 생겼을 텐데 근데 B에 점이층이 생길 수 있어? 절대 안 되지. 문제 보고 판단하는 거야. 됐지? 또 질문 있나요?